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한때 당신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던 강하고 순종적이며 문제없는 가면이 날이 갈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이 가면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지워버리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칼 융에 따르면 영혼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가면을 쓰기를 거부합니다. 최근 들어 겉으로 보기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진실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이 더 이상 이 짐을 짊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칼 융은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 환경의 기대에 따라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한다면 침묵하게 되고 강해야 한다면 강해 보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와 사회를 잇는 다리이며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인 도구입니다. 이 가면은 처음에는 방어기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페르소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 가정, 인간관계,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이 가면 덕분에 살아남습니다. 문제는 가면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위험은 개인이 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페르소나가 자아의 전부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내면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의 반응, 선택하는 말, 억누르는 감정 모두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 세계는 침묵에 잠깁니다. 욕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피로는 무시됩니다. 가면을 벗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강한 척해야 하고 순종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이라는 역할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융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페르소나가 더욱 세련될수록 진정한 자아는 그림자 속에 더욱 깊숙이 숨어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 과정은 시끄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삶은 질서정연해 보이고 책임은 다하며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억눌린 감정이 쌓이고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며 인정받지 못한 원망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 안에 무거운 것이 있다라고 느낄 뿐입니다. 페르소나가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러한 통제 상태는 결국 습관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자신의 반응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아가 표현될 공간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세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혼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 피로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휴식으로 해소되지도 않고 휴가로 해결되지도 않으며 다른 것에 정신을 팔아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 근원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분열에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이제 그 기능을 넘어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나는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연성은 영혼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영혼은 오랫동안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영혼은 신호를 보냅니다. 불안함으로, 무의미함으로, 내면의 공허함으로 말입니다. 페르소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정한 자아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애씁니다. 처음에는 이 목소리가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럽고 모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목소리를 억누르려 합니다. 더 순응하고, 더 통제하고, 더 억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짐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면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이 무게는 실수가 아니다. 결코 실패도 아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내면적 변혁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이다. 페르소나는 자신의 과업을 거의 완수해가고 있으며 영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짊어지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페르소나가 오랫동안 완벽하게 기능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 사람은 책임을 다하고 기대에 부응하며 삶이 요구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페르소나가 강해질수록 내면 세계는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축은 갑작스럽거나 소란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첫 징후는 피로입니다. 하지만 이 피로는 잠을 자면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피로가 아닙니다. 몸이 아닌 마음에서 느껴지는 피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낍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웃어야 할 때 웃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융은 이를 내면의 공허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겉으로는 삶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과의 연결은 약해져 있습니다. 경험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성공은 만족감을 주지 못하며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페르소나가 길러지고 진정한 자아가 소홀히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종종 오해됩니다. 사람들은 공허함이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쉬면 사라질 거라고 믿고 환경을 바꾸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예전의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 공허함의 근원은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분열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진정한 자아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허함은 영혼이 관심을 끌려는 방식입니다. 피로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욱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강해지려고 애쓰고 버텨내려고 합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멈추면 무너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믿음은 페르소나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멈춰서가 아니라 결코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적응하고 끊임없이 관리하고 끊임없이 통제하는 것은 내면을 지치게 합니다. 이러한 피로는 때때로 불안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미한 긴장으로 때로는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융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개성화 과정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공허함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이제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부름을 억누릅니다. 더 바빠지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면 세계와의 접촉은 불확실성을 수반합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지점에서 페르소나가 나타나 속삭입니다. 너는 이렇게 계속해야 해. 이 속삭임은 사람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피로는 만성화되고 공허함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삶 속에 존재하지만 삶에 포함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나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자신을 탓하고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이 피로는 붕괴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입니다. 영혼은 더 이상 외부의 기대에만 의해 형성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공허함은 새로운 충만함의 서곡입니다. 페르소나는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빛이 스며들 수 있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인지가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균열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전조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흔히 겪는 경험 중 하나는 소외감입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웃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자아가 무대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르소나는 여전히 활동적이고 역할은 계속되지만 영혼은 더 이상 이 게임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는 행동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정체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명확한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사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문장은 개성화 여정의 문턱입니다. 페르소나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공허함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비록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측면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억압되고 거부되고 원치 않는 모든 측면의 총합입니다. 사회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감정, 생각, 충동들이 이 영역에 축적됩니다. 분노, 질투, 원한, 권력욕, 상처받은 감정.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이러한 것들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겉모습이 세련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렬해집니다. 외면이 매끄러울수록 내면에는 더 많은 억압된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융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면입니다. 문제는 그림자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억압된 모든 감정, 모든 충동, 모든 기억은 무의식 속에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에너지가 통제할 수 없이 표면으로 표출됩니다. 그 순간 사람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하고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다 문득 놀라며 생각합니다. 이게 나인가? 융에 따르면 이러한 순간들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을 외부 세계에 투영합니다. 이러한 투영을 투사라고 합니다. 개인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억압된 분노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약점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건들은 필요 이상으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한 부담은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부담은 인식하지 못한 채 내면에 지니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억압할수록 무거워집니다. 억압에는 에너지가 소모되고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통제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적 긴장으로 변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의식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억압된 내용의 압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응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부담의 근원을 잘못된 곳에서 찾습니다. 삶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과거를 탓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경험이 내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그림자가 인식되지 않으면 운명처럼 작용합니다. 같은 순환이 반복되고 비슷한 관계를 경험하고 같은 실망이 되풀이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이유를 찾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불쾌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억눌러 왔던 욕망을 인식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대면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 없이는 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일부를 숨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견딜 수 없는 정신적 부담입니다. 그림자는 거부될수록 무거워지고 인식될수록 가벼워집니다. 융이 제시하는 가장 놀라운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림자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의식은 사람에게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모든 일이 통제 불능인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그림자를 다루는 것은 그림자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목표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사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집니다. 이제 자신을 방해하는 에너지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는 대신 멈출 수 있습니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사라집니다. 의식 속으로 들어온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길잡이가 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이 설명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와의 접촉은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 충격은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림자는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림자는 드러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향해 내딛는 가장 용감한 발걸음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저항감을 느낍니다. 이 저항감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저항은 의식의 자기 보존 반사작용입니다. 그림자는 인간이 오랫동안 외면해 온 감정과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경시하며 때로는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사람들은 먼저 통제하려 애씁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반응을 억제하며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는 이해할 만한 방어기제입니다. 내면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외부에서 질서를 찾으려 합니다. 통제는 안정감을 주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감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통제는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대한 반사작용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조심하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스스로를 잘 억제하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을 계획하면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융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제에 대한 환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진정한 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연약함을 감싸는 얇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껍데기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럭저럭 버텨내고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껍데기가 두꺼워질수록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감정은 질식하게 됩니다. 자아는 좁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통제력이 강해질수록 반응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자극에도 강하게 반응합니다. 억압된 내용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면으로 드러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결정적인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내면에서 촉발된 억압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은 예상치 못하게 상처를 주고 어떤 행동은 극심한 분노를 유발합니다. 겉으로는 침착하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은 경계태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태세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융은 사람이 끊임없이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항상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큰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이 메아리는 통제라는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한계점은 두려운 순간입니다. 익숙했던 정체성을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자아의 해체가 아니라 자아의 재구조화의 시작입니다.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드러남은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슬픔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며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방어기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면이 깨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전의 질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고 이전의 통제 패턴을 다시 구축하려 합니다. 융은 이러한 노력이 이해할 만하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단절의 순간은 일종의 초대이자 내면 세계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름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부름을 억누르면 단절은 더욱 강렬하게 되돌아옵니다. 무의식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단절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내려다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감정을 회피하는지 깨닫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통제가 의식으로 바뀌는 첫 걸음입니다. 통제라는 환상이 깨질 때 사람은 약해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실하다고 느낍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힘이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단절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오래된 방어 기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내면의 질서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융은 이 시기를 매우 가치 있다고 여겼는데 바로 이 공백 속에서 개성화가 꽃피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내려놓을수록 자각은 깊어지고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사람은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반응할 필요가 없어. 나는 선택할 수 있어. 통제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의식은 그 사람을 자신의 중심으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단절의 순간이 바로 이 부름이 가장 명확하게 들리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옛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통제력이 사라지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불안을 야기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불안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은 옛 정체성의 해체와 새로운 자아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공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공허 속에 머무르면 자동적인 반응은 느려지고 습관적인 방어 기제는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통제력이 약해지고 붕괴가 일어날 때 사람은 낯선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취약함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자신이 연기하던 페르소나가 더 이상 예전처럼 강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개성화는 가면을 강제로 벗는 것이 아니라 가면의 자연스러운 기능 상실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징표입니다. 페르소나는 지금까지 제 역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자아의 전체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융은 개성화를 자신의 중심을 향한 여정으로 정의합니다. 이 여정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페르소나, 그림자, 의식적인 태도, 억압된 측면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강하면서도 연약하고 이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 갈등을 줄여줍니다. 내면에는 더 이상 갈등하는 파벌이 없고 오직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과정은 외부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더 조용해지고 더 신중해지며 모든 것에 덜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위축은 도피가 아닙니다. 내면의 질서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고 말하는 대신 경청합니다.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중심으로의 회귀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면서 페르소나와 맺었던 관계의 조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개인이 자기 자신과 연결될수록 타인과의 관계 방식 또한 변화합니다. 어떤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이러한 해소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고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는 대가입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은 내면에서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융은 여기서 매우 명확한 구분을 짓습니다.
외부의 인정은 일시적으로 자아를 만족시키지만 내면의 진실성은 지속적인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 또한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에서 더욱 정직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가면이 벗겨지면 사람의 언어도 바뀝니다. 덜 설명하고 덜 방어하며 덜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는 내면의 권위가 확립된 상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자신의 감정을 경시하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연하면서도 분명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러한 상태를 영원한 평화의 상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융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여정은 기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예전의 자아가 돌아오려 하고 습관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각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길을 잃는 것을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내면 세계의 나침반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벗겨지면서 사람은 삶을 더 단순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과장은 줄어들고 극적인 요소는 사라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화는 영혼을 짐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가벼움은 표면적인 안도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조화의 결과입니다. 개성화는 완성된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융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가면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할과의 동일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르소나는 도구일 뿐이고 자아가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면 가면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짐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할 때 버릴 수 있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이득입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진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성숙은 분열되지 않은 자아가 아니라 통합된 자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함은 삶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가면이 벗겨지고 개성화 과정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과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끄럽거나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힘은 결코 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고요하지만 중심이 잡힌 상태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 반응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러한 힘의 첫 번째 징표입니다. 반응은 종종 내면의 긴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침묵은 내면의 균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삶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고립되지도 않고 모든 것에 완전히 몰입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어디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러한 경계는 딱딱하거나 벽처럼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방향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방향 감각은 개성화의 가장 성숙한 결실 중 하나입니다. 침묵의 힘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차가움으로, 어떤 이들은 거리감으로 해석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오해는 불가피합니다. 침묵의 힘이 일반적인 관계의 역학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베풀고 관리하고 적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동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변 환경의 공허함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자신의 인식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개성화된 사람은 이러한 해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대한 욕구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의 내면 세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외부의 인정에서 분리됩니다. 인정받는 것은 여전히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내면의 권위 확립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 권위는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아의 온전함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힘은 수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사라지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커집니다. 융은 이러한 능력이 지혜와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에 즉각적인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상처가 금방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절망이 아니라 현실과 화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화해가 내면의 평온의 토대가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은 과거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 실수, 상실은 더 이상 단순한 상처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경험들은 의식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거부하지 않지만 과거에 갇혀 살지도 않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정체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이러한 전체론적 관점은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지만 진정한 힘은 또한 고독을 받아들이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융은 고독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개성화의 자연스러운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사람은 내면의 목소리를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이 확립된 사람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선택해서 행동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망설임이 아니라 내면의 명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발걸음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깨닫게 되면 속도는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하지만 진정한 힘의 가장 확실한 징표는 내적 갈등의 부재입니다. 억압된 부분이 사라지면 더 이상 지켜야 할 정체성도 없어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영혼의 안식 상태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더 이상 사람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중심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이 제자리에 있을 때 사람은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힘으로 삶과 연결됩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회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